스프로킷 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는 부품 중에 규격집을 찾아야 될 항목이 거의 가장 최고로 많은 부품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규격집 찾을 항목도 상당히 많고요. 규격집 여러분 PDF로 된 규격집을 한번 펼쳐보세요. 롤러 체인 스프로킷이라고 되어 있는데 규격 내용도 엄청나게 많아요. 각각 호칭 번호와 이수에 맞는 그 계산값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규격이 길어요. 그 다음에 한 부분에 딱 몰려 있는 게 아니고요. 뭐 가로치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적용 롤러 체인 그 다음에 뭐 몇 번 더 페이지 넘겨서 보시면 호칭 번호 몇 번에 따른 뭐 이뿌리 원지름이라든가 보스지름, 이뿌리 거리 등등등 이런 많은 치수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치수,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치수가 어디가 어느 부분인지 잘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시면 작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도면을 딱 받아들면요. 작업하면서 규격집 계속 찾고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그리면서 또 규격집 찾고 이렇게 하시면 이거 작업 못해요. 문제지에다가 필기가 가능하다면 규격집에 나와 있는 모든 치수들을 먼저 다 찾아서 적어 놓고 그 다음에 한 번에 작업을 하셔야지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작업하는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작업하는 방법을 모르거나 연습을 해가지 않으시면 시험장에서는 거의 못 그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롤러 체인 스프로킷의 규격집 찾아야 되는 항목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로 나와질 거예요. 문제에 보시면 기계가 조립돼서 반단면대에 있는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이런 형상만 딱 보여지게 되죠. 뭐 이런 3차원 형상 안 보여줘요. 이런 형상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어느 부분인지 알 수가 없게 돼 있는 경우고요. 문제에는 뭐만 나와 있냐? 이 스프로킷 휠에 호칭 번호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호칭 번호 40번, 이수는 18개 이런 식으로 내용만 딱 표시를 해줍니다. 요 위에 표시가 되겠죠. 호칭 번호 40, 이수 18개 하고 그림 요거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치수도 안 나와 있죠, 당연히. 그러면 관련 치수로 이제 규격집을 딱 펼쳐가지고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호칭 번호 40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거기 해당 치수 다 찾아서 적어 두시면 되죠. 규격집에 나와 있는 요 그림은요, 이렇게 생긴 상태, 즉 정면으로 이렇게 딱 잘랐을 때 그 상태만 나와 있고요. 옆으로 돼 있는 부분의 이 상태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이 없어요. 규격집에도 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서 보셔야 될 거고요. 해당 치수 찾아서 기입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못대기 폭이라는 거는요, G 값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요 값 찾아서 적으시면 되는 거죠. 1.6이면 1.6으로 적어 두시면 되고요. 못대기 폭의 약이라고 돼 있는 거에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H 값도 약이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 약이라는 표시는 정확히 1.6.000, 6.4.000의 치수가 아니라는 표시입니다. 요거는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두 부분은 약으로 표시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G값 표시를 해 주시면 되고요. T값 있죠? 이빨의 두께예요. 여기 T값으로 나와 있는 거. 스프로킷 체인 이빨의 두께. 이납이라고 나와 있죠? 호칭 번호 40번에 이납이 단열이라는 거는 이빨이 이렇게 한 개, 한 열로만 딱 들어가 있는 거. 여기에서의 최대값 7.2로 잡아주면 된다는 겁니다. 즉, 이의 두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총 이의 두께 7.2로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표시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2 이렇게 메모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못대기 반지름 값은요. 여기 요 R값 있죠? 이렇게 쭉 휘어지는 요 RC값. 요 R값입니다. 그래서 13.5로 해주시면 되고 둥글기는 요쪽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RF, 스몰 RF죠. 요거 0.5로 잡아주면 된다. 즉 여기 5개의 치수를 잡아서 여기다가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2열, 3열, 4열 이상 요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 보실 거 없고 적용 롤러 체인 참고 치수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 요 부분을 이제 참고를 하라는 거거든요. 자, 롤러 바깥지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속에 요 동그란 부분 있죠. 요거 지름값이에요. 지름값. 지름이니까 파이로 표시가 되죠. 7.95 파이. 호칭 번호 40일 때 7.95 파이의 요 동그란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 피치 값은요. 요거 20도죠. 20도. 20도가 왜 나온 거예요?
이수 몇 개라 그랬어요? 호칭번호 40에 이수 18이라 그랬죠? 원의 총 각도는 360도고요. 그거를 18로 나누니까 이빨 하나당 20도의 각도로 배열이 된다는 얘기죠. 당연히 그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0도가 나온 거고요. 요것을 정렬 치수로 뽑았을 때, 이런 식으로 정렬 치수로 뽑았을 때 나와주는 거리가 있겠죠. 그 거리가 피치 값이에요. 12.70입니다. 그러면 요 스프로킷의 요 R값이거든요. 이렇게 호로 그리게 되는데 요 호의 R값도 요 피치 값을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그래서 12.7 요 값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적어 두시면 돼요. 그러면 적용 롤러 체인 참고하는 그 12.7, 그 다음에 7.95 사이즈까지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 다음에 PDF로 된 규격집 쭉쭉쭉 내려보시면 막 계산식도 나오고 엄청나게 복잡해요. 여러분들이 계산할 게 없어요. 계산식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산할 건 없습니다. 왜? 호칭번호에 따라서 그 밑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표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호칭번호 40, 뭐 호칭번호 몇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나와 있을 건데 거기 이미 계산을 다 해놨어요. 피치원지름, DP, 바깥지름 D0, DS, DC, DH 이런 모든 값들을 다 계산을 해놨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계산하실 건 없어요. 그러면 뭐를 찾아야 되냐? 이제 이 피치 원지름, 즉 이수, 아까 호칭번호 40에 이수 18이라 그랬죠? 그러면 이번엔 아까 찾았었던 거는 뭘로 찾았어? 이 호칭번호로 찾았었죠? 이제 이 호칭번호 40까지 찾아왔으면요. 호칭번호에 맞는 이수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당 이수에 맞는 값을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피치 원지름 DP라는 거는요. 원의 중심 7.95파이의 이 동글뱅이 있었죠. 요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중심을 쭉 이으면 어떤 중심선이 하나 나오겠죠. 요게 피치 원지름이거든요. 얘가 지금 73.14, 지금 가려서 안 보이는데 73.14 이게 피치 원지름이라는 거예요. 키입을 해놓으시면 돼요. 얘도 73.14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치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해서 제일 낮은 부분 요걸 하나 쭉 원으로 이으면 어떤 지름값이 또 나오겠죠. 그 지름값이 뭐예요? 이뿌리 원지름이라는 거예요. DS 값. 요거 65.19가 나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지금 20도, 이수 18개, 호칭번호 40에 파이 7.95로 뻥뻥뻥 뚫어서 20도 배열로 18개의 이빨을 만들었을 때 나오는 치저가 연결하는 이 원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원의 지름이 65.19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65.19 하나 적어 두시면 돼요. 작업하는데 필요하니까 적어 두는 겁니다. 그래서 65.19 적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뿌리 거리는요,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거 필요가 없어요. 뭐, 짝수 이수였을 땐 DS 값이랑 DC 값이랑 같다는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이뿌리 거리예요. 이뿌리.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밑에까지 거리. 짝수의 이수가 되면 반대편 형상에도 똑같은 자리에 이렇게 이빨 형상이 있을 거거든요. 그 이빨 제일 낮은 데서 제일 낮은 데까지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DS 값을 알고 작업을 하니까 반대편에 뭐가 있든지 그건 상관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참고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뭐 모델링 하실 때. 그래서 DC 값은 시험 보실 때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최대 보스 지름 DH 값이라는 거는 지금 3D 형상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요걸 보스라고 하는데 최대 보스의 지름, 즉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지름 값이 최대로 가질 수 있는 값, 파이 값이에요. 그래서 요 값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보다 커요. 만약에 59파이죠. 호칭번호 40에 이수 18일 경우에 59를 초과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59를 초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 체인 걸어서 쓸 거잖아요. 그죠? 체인 걸어서 쓰는데 걸릴 거 아닙니까? 59보다 크면. 그죠?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형상이 59, 여기 적어준 치수들을 초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대로 그냥 규격집에 나오는 값대로 써주시면 되겠어요. 바깥지름이라는 거는 제일 여기 높은 데서 요 원으로 딱 이어지겠죠? 제일 외경. 요 외경 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경 80이 되는 거예요. 모든 치수들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관련이 되면 그 나머지 치수들도 모두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요. 스프로킷 휠에서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못대기 폭 G하고 깊이 H 값이 약이라고 되어 있는 거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뭐냐면요. 지금 G 값이 뭐죠? 이렇게 G 값, 얘 1.6이라고 되어 있고요. 2의 폭, T 값도 정해져 있죠?
이게 7.2라고 정해져 있잖아요. 다음에 이 호가 시작되는 값이 그럼 결국 정해져 있다는 거죠. 1.6, 1.6 정해져 있고 7.2 정해져 있으면 호가 시작되는 요 점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게다가 뭐를 주었습니다. 뭐를 줬어요? RC 값이라고 해서 13.5도 줬죠. 그러면 H 값을요, 정확히 딱 6.4라고 특정할 수가 있나요? 이걸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시작하는 점이 이미 다 이렇게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인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결정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R값까지 결정이 돼 있으면 호가 끝나는 자리는 어디가 될지 모르는 거야. 1.6, 1.6이 요 자리에서 시작해서 호의 R값까지 주면요. 정확히 6.4로 안 끝나고요. 6.4 비슷한 수치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라고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시작할 때 6.4로 정확히 안 끝나고요. 여러분들 이거 3D로 나중에 그려보세요. 그려보시면 6.4로 안 나오고 6.375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4452해서 그냥 6.4로 써준 거예요. 편의상. 약.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죠? 못대기폭 G를 1.6으로 정확히 정수로 잡아놓고 시작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죠. 1.6으로 안 잡아놨으면 얘가 무슨 값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죠. 근데 얘도 약이에요. 약 대략적인 치수인데 1.6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치수는 6.4로 정확히 안 떨어진다는 겁니다. 얘를 정확히 1.6으로 잡아놓으면 얘가 6.4.000으로 정확히 안 떨어지고요. 반대로 H값을 먼저 잡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1.6을 먼저 정해놓지 않고요. 6.4로 시작해서 H값을 잡아놓고 시작하게 되면 이제 1.6이 정확히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정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못대기 폭 G값을 정했으면요. 못대기 깊이 6.4라고 정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정해 가시는 겁니다. 모델링 하실 때. 왜 굳이 이걸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 하면 규격집을 찾았는데 못대기 깊이 값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 도저히 모르겠대요. 그렇게 궁금해 하실 수가 있죠. 당연히 궁금하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대략적인 치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규격집에 나온 치수대로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6.4를 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CAD로 뽑아서 도면을 딱 해보니까 6.375라는 치수가 나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6.4를 잡아놓고 이걸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1.6이 정확히 안 나오겠죠. 이제 뭐 1.5 몇몇몇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1.6 몇몇몇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정수로 딱 안 떨어지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치수를 골라서 쓰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약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왜 못대기 폭 G값을 입력했는데 H값은 어디다가 쓰나요? 왜 안 쓰나요? 이런 이유로 서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쓰면 나머지는 선택의 여지가 여러분들한테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또 주의하실 점은 규격집에 나와 있는 이런 그림의 형상들은 다 요 면에서 바라본 이걸 단면 쳐서 바라본 그 형상만 나타나 있고요. 이 상태는 나타나 있지 않은 형상이다 라는 것을 먼저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스프로킷 추일의 내용들은 계산할 것이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격집 밑에 보시면 호칭 번호에 따른 각각의 계산식에 따른 계산 결과값이 다 나와 있어요. 그것만 찾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로킷 추일에 관련된 이론을 먼저 살펴봤고요. 모델링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